9월에는 스트레스 DSR보다 더 강력한 DSR이 온다고 합니다. 이 정도면 그냥 대출 안 해준다는 건데? 안녕하세요. 메신저 조용화입니다. 8월 25일 KBS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요. 여러 발언들 중에 이슈가 된 게 이제 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가만 볼 수가 없다.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될 것 같다. 은행 금리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? 이런 대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잘못된 해석으로 금리를 내리라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,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행 금리를 더 강력하게 조이고 관리 감독을 하라는 내용이더라고요. 내용과 분위기만 보면 정말 그 시급한 정도가 느낄 정도고요. 그럼 어떤 내용인지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더 강력하게 조이고 제한한다. 금리 올려 대출 조인다는 은행권을 비판 목소리 낸 이복현 금감원장. 이 대담을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, 여러분들. 8월 25일 날 그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. 기사의 그 헤드라인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금리 왜 올리냐, 이렇게 이제 그 문구만 봤을 때는 금리 내리라는 건가?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, 금리를 내리라는 건 아니고 뒤에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총 DSR, 지금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대출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토를 해라. 검토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준비해라. 보도자료를 냈는데도 각 은행에서 금리만 순차적으로 계속 올린 거죠. 보도자료를 낸 거는 8월 21일이니까 발표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 일주일 사이에도 계속 금리를 몇 차례 올렸어요. 한두 차례를 더.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금감원장이 왜 대출 금리를 왜 올리냐, 내가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. 내 말은 지금 DSR이 적용되는 대출 외에 뒤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고 총 대출 상품에 DSR을 적용할 수 있게 데이터화해라, 이런 내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거죠. 쉽게 엇박자 정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이 미연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,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미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바로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, 상황이. 그 이유를 한번 같이 그리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미연준 9월 FOMC 금리 인하로 우리나라도 10월에는 금통위에서 서서히 금리 인하할 거야. 하지만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되는 이 변수가 발생이 했죠. 바로 각 은행별 지금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금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,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상품금리는 왜 올리냐,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걸 보시면서 한 줄로 보기 쉽게 정리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 은행별 적용은 동방향 가는 게 정상 구조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시장금리가 있고, 그리고 상품금리가 있습니다. 이 상품 금리가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거죠. 동방향이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내리면 시장금리도 내리고, 그 다음에 상품금리도 내리고,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따라 오르고, 상품금리도 따라 오르고,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데, 이게 이미 동방향으로 가는 이 정상적인 구조가 깨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. 왜냐면 금리 동결을 18개월간 진행을 했고, 시장금리가 이제 선방향으로 인하를 했어요. 그 다음에 상품금리를 인하를 했고,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는 그대로 계속 18개월 동안 동결을 하고 있는데, 시장금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상품금리가 내린 거죠. 근데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잖아요. 아까 얘기했던 이 동방향 구조는 기준금리가 축을 이뤄서 오르고 내리고 해야지 시장과 상품이 같이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이 지금 역효과가 난 지 18개월간 쭉 이어왔어요.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서 이 금융기관들한테 단기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, 시장금리는 이제 장기적인 각종 채권금리입니다. 그리고 상품금리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,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상품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담대 금리 올리는지 그만해라. 혼쭐난 은행들 자체 DSR 검토한다. 간결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요. 이날 이제 금융위원장, 은행장 모두 간담회가 진행된 날입니다. 8월 25일 간담회 내용, 은행금리 올리는 짓 하지 말고 총 DSR 검토해서 준비해라. 쉽게
야, 은행금리 올리라고 그랬어? 총 DSR 검토해가지고 데이터할 준비해가지고 관리 감독할 준비하라고 했잖아.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녀? 이런 내용입니다. 총 DSR 규제인데요. 지금 현재 DSR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대출 상품들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나오는 대출,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, 정책모기지 상품, 전세대출, 중도금대출, 조합의 이주비 대출, 이 모든 것,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 플러스 얘기한 모든 대출을 DSR을 적용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. 앞으로 많은 유동성 자산과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요즘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대출 이슈인데요.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8월 21일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DSR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지관리하라는 내용이었고요. 그럼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또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스트레스 DSR보다 더 강력한 총 DSR에 대해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이것으로 8월달 거래량도 전달에 비해서 한 50%, 60%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요. 7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이 8,000건이 넘었거든요. 그거에 한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보면은 될 것 같고요. 유동성 자산의 좀 위축이 예고되어 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좀 준비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, 정말 이제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뭐 공급과 수요로 막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이상적인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성장 지표와 뭐 대출로 변화되는 그런 자산으로 좀 변질된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느끼고요.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 전해드리면서 지금처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그럼 우리 또 만나요.